미성년자 킥보드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학생이라 보험도 없다고 하면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연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뼈 볼링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는데 운전자가 만 16세 고등학생이고 보험이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합의를 보라는데 무면허 킥보드 사고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무방비로 당했는데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는 애 혼자 한 일이고 나는 모르겠다며 책임 회피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연자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당한 사고인데 가해자는 고등학생에 무면허에 보험도 없다니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분들이 미성년자라 부모도 책임 안 진다고 하면 어차피 못 받겠지 하고 상담조차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청구하기. 두 번째,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보험 찾기. 세 번째, 형사처벌과 민사보상을 분리하여 진행하기. 이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가 낸 사고니까 애한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55조를 보면 감독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미성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수원지방법원의 한 판례를 보면 만 15세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킥보드 운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므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요. 한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부모와 합의를 시도하며 3개월이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모는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고 예금을 인출해버려 보상을 못 받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다 재산을 빼돌리기 전 해야 할 일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로 집이든 차든 예금이든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담보금도 내야 해서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일단 받아들여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 사람 진짜 끝까지 법적으로 갈 거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어도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이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들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데요. 한 예로 사고 당사자가 차가 없어 자동차 보험과 무관하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 중에 자동차 보험이 있었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청구 기한을 놓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보험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내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내가 피해자로 보상받는 거라 보험료가 오르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차가 없거나 면허가 없어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까지 보상받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 경기 도민안전보험처럼 각 지자체마다 주민들을 위해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이 사는 지역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자전거 보험도 살펴보세요. 자전거 보험이 킥보드 사고까지 커버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 특약,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안 주려고 약관을 꼼꼼히 따지는데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형사처벌과 민사보상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만 16세 무면허 사고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부모는 급하게 연락해 올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 다 내드리고 위로금도 드릴 테니 합의서 한 장만 써달라고 말이죠. 여기서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합니다. 형사는 용서해 주는 거고 민사는 나중에 따로 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보상을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나중에 몸이 더 아파서 민사보상을 청구하려고 보면 이미 작성한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발목을 잡습니다. 본인은 형사 합의만 해준 줄 알았는데 서류 한 장으로 민사상 권리까지 몽땅 포기한 꼴이 된 거죠. 결국 가해자 측은 합의 끝났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법적으로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딱 이 한 줄을 넣으세요. 이 합의금은 형사 위로금이며 민사상 보상은 별도로 청구한다. 이 문구가 있어야 치료가 다 끝난 뒤에 치료비, 교통비, 일을 못한 손해와 미자료까지 제대로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모든 청구는 증거 싸움입니다.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은 기본이고 약값이나 택시비, 휴직 증명서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사고 직후부터 모은 영수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정당한 보상금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성년자가 낸 사고라도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발뺌하며 시간을 끈다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부터 진행해 합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다고 해서 보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숨어있는 세 가지 보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 특약, 내가 사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자전거 보험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형사 합의를 할 때는 절대 서둘러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지 마세요. 합의서에 민사보상은 별도임을 반드시 명시하시고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에 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전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수증과 증거자료를 철저히 모으는 것 잊지 마세요. 미성년자 킥보드 사고는 보상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상의 변호사, 당신의 일상에 법의 힘을 더합니다.